전 세계 목회자들이 모여 교회 성장 사례를 나누는 세계교회 성장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년째 이어져 온 번개탄TV 홍대 목요 예배에 함께한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 씨의 공연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정기총회를 앞두고 총회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단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느님의 성의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감사와 영성을 주제로 제40회기 학예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 세계 목회자들이 모여 성공적인 목회와 교회 성장 사례를 나누는 세계교회 성장대회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연합기구 대표들을 포함해 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세계교회 성장대회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싱가포르에서 온 400명의 시티하베스트 처치 성도들. 매년 새해의 시작을 새벽기도로 드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12강주리 새벽기도회를 배우러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1958년 조윤기 목사가 5명의 성도로 개척해 78만 성도로 부흥하며 한국은 물론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기를 탐방하는 국내외 성도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해외 교회들의 관심 속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 비결을 나누는 세계교회 성장대회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싱가포르에 호기 목사님 교회에서 400명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800명이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선순환적인 역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스템하고 똑같이 조영기 목사님 하시는 것과 똑같이 가나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고 제일 큰 교단이 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고 조 목사님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오고 또 그것을 배우고 돌아가서 적용해서 큰 교회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교회 성장연구원 CGI는 1976년 세계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 고 조윤기 목사가 설립한 네트워크입니다. CGI는 이듬해인 1977년부터 시작된 성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100개국에서 600회가 넘는 세미나를 개최해 1,200만 명 이상의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 모여서 회의하고 소논문 채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런 소논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기도, 그러한 실천적인 부분이 좀 강한 대성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CGI에 속해 있는 멤버들이 와서 그거를 또 듣고 자기네 나라에 가서 또 그것을 적용하고 CGI 컨퍼런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온 천여 명의 목회자와 국내 목회자 1,500명, 성도들을 포함해 총 10,0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30주년을 맞은 이번 대회는 세계적인 교회 연합기구 대표들이 함께합니다. 회원수 6억 명이 넘는 세계 오순절협회 총재 윌리엄 윌슨 목사, 세계 복음주의 연맹 부회장 프랭크 힐켄만 목사,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도미닉 여 목사 등이 세계적인 교회 성장의 전망과 비전을 공유하며 국내에서는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을 비롯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참여합니다. 25일에는 오살리 기도원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령불 기도회와 성령 대망회가 진행되며 26일에는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세계 평화와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5년 만에 하는 성회거든요. 이번이 씨앗이 돼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전 세계 부흥에 대한 10년 안에 전 세계 어마어마한 부흥이 오고 그것이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이번 CGI 성회를 통해서 좀 씨앗이 돼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최 측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라는 주제 성구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춤하고 있는 부흥의 불길이 CGI 대회로 다시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젊음의 거리 홍대 소극장에서는 매주 목요일 다양한 방식으로 찬양하는 정기예배가 3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이달 첫째 주 예배에서는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 씨가 함께 열띤 찬양 공연을 펼쳤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홍대 인근 작은 소극장.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해나래 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의상과 바이올린을 LED 등으로 장식하고 무대에 오른 그녀는 조명만큼이나 화려한 연주를 선보입니다. 대학생 시절 왼팔이 마비되며 연주가로서의 삶을 포기할 뻔했다는 해나래 씨. 가능한 모든 치료법을 써봤지만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후 2년 만에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술적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겠다고 다짐하며 10년 넘게 찬양 공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그녀는 매년 한국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호주, 또 미국 등 전 세계를 누비며 찬양 공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한국을 찾았고 올해 첫 공연으로 홍대 무교 정기 예배에 함께했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치유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뮤지션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당연히 주를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녀가 선보이는 공연에는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친숙한 음악에 찬양 가사를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해나래 씨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부산 동부교회와 숭실대 채플, 대전신학대와 전주 기전여고 채플 등에 함께해 찬양 공연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3년 전 시작된 무교 정기 예배는 유튜브에 번개탄 TV라는 채널을 만들어 공연 실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것은 물론 많은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찬양과 연주 공연이 업로드돼 있습니다. 채널명에는 연탄불을 붙이기 위해 번개탄을 먼저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방송에 많은 구독자, 많은 사람들, 많은 좋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이 찬양과 말씀과 공연을 통해서 은혜의 불이 다시 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번개탄을 피우자, 은혜의 번개탄을 피우자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날 소극장에 모인 찬양 예배자는 20여 명.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이들 중에는 처음엔 번개탄 TV를 통해 예배를 접했지만 공연을 직접 참석한 이후 1년 넘게 예배 현장에 참석한 이도 있습니다. 유튜브로만 예배에 참석했었는데요. 한번 여기 전체 모임이 있어서 한번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 사역자님들도 만나서 서로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오게 됐는데 목요일마다 이렇게 오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돼주고 있는 번개탄 TV 무교 정기 예배. 찬양 공연뿐만 아니라 힙합 음악, 또 서킷 드라마 등 알찬 구성으로 가슴 뜨거운 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최근 기독교 한국침례회 선관위가 2명의 총회장 입후보자에 대해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퇴를 요청했는데요. 해당 내용이 보도된 직후 법원은 이윤 목사에게 후보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불복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지난 정기총회 이후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약 1년간 전반적인 총회 업무가 위축됐습니다. 따라서 총회가 정상화되고 리더십이 다시 세워질지 이번 제114차 정기총회 선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회장 입후보자들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총회장 후보였던 장경동 2호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격 사유로 선관위로부터 사퇴 요청을 받았지만 두 후보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단법에 불복한 이들은 현재 사회법에 의해 후보 자격이 가려진 상황입니다. 장경동 후보는 다른 목사가 제기한 후보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후보자 지위가 박탈됐습니다. 2호 후보는 법원에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후보자 자격을 되찾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목사만이 단독으로 후보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기침 선관위는 이혼 목사의 후보자 지위가 회복된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총회 업무 전반에 불신을 표한 이혼 목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선관위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회 규정과 그리고 선관위
규정 내규를 통해서 최선 다해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이 업무를 받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불신 그리고 판단을 법원으로 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관위 업무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 한편 선관위는 가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혼 목사가 낸 가처분 신청은 총회를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항고를 할지 여부는 총회가 결정합니다. 기침 정기총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중 총회장 선거는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회장 선거를 통해 기침 총회가 다시 일어설지 아니면 지난 1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는 파리 패럴림픽 기간 우리 선수들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패럴림픽은 현지 시간으로 8일 폐막하는데요. 대회 막바지로 향해 가는 가운데 우리 선수들은 일정 내내 투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를 뛰어넘는 열정을 보여준 선수들은 세계 무대에서도 자신들의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탁구의 김기태 선수가 한국 선수단의 5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세계 랭킹 3위 김기태 선수는 6일 열린 탁구 남자 단식 결승에서 대만의 전보옌 선수를 세트 스코어 3대1로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결승전 1세트를 내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김 선수는 이후 2세트부터는 기세를 회복해 이후 세트를 모두 이기며 최종 우승했습니다. 보치아 혼성 페어에 출전한 정우원 강선희 선수는 홍콩과 치른 결승 경기에서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나라 패럴림픽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 앞서 금메달 5개와 종합 20위를 목표로 선전을 약속했었는데요. 목표로 했던 금메달 개수를 채우며 팬들의 응원에 보답했습니다. 우리나라 패럴림픽 선수단은 사격의 조정두 선수를 시작으로 사격 간판 박진호 선수의 금메달 2개와 보치아 정우원 선수가 금메달을 보태며 목표 금메달 개수를 1개 앞두고 있었는데요. 현지 시간 지난 5일 김기태 선수가 금메달을 추가하며 선수단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또 5일 기준 은메달 8개와 동메달 13개를 기록하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하며 종합순위 41위에 그쳤던 것과 대조되는 좋은 성적인데요. 대회 폐막 전까지 우리 선수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누구보다 강한 투지와 끈기를 보여준 우리 선수들. 대회 폐막까지 멈추지 않으며 장애를 뛰어넘는 대표팀의 도전 끝에 기쁨이 함께하길 응원합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단 JBS 교주 정명석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 3부 심리로 열린 준간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징역 3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입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쇠뇌했고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전국장로연합회가 감사와 영성을 주제로 제40회기 학예수련회를 열었습니다. 5일부터 7일까지 동해보양 온천 컨벤션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기아성 정동규 총회장을 비롯해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 정혜연 호남전부 본부장과 전국 기아성 소속 장로 1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라는 주제로 개회 예배 강단에 선 정동균 목사는 가정의 화목과 덕이 있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가 되자고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축사에 나선 구티비 대표이사 김명전 장로는 현재 우리 구티비는 미래가 밝은 비전 있는 방송사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구티비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빛나게 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기아성이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많은 응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수련회는 나라와 민족, 교단과 장로연합회를 위한 특별기도, 총회회관 기금과 순복음 신학원 장학금 전달식 등으로 진행되며 기아성 발전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주최 5일 열린 제16회 세계성령봉사상 시상식에서 민경배 교수와 김종대 장로가 수상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교육 분야 수상자인 민경배 목사는 연세대 교수, 서울 장신대 총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교회사를 가르쳤습니다. 또 한국기독교회사 간행 이후 51권의 역사신앙을 저술하는 등 한평생을 한국교회사를 정립하고 형성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제가 꼭 90세가 되던 날짜, 지난 6월 22일자에 제가 세계성령 봉사상을 받게 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훈 분야 수상자인 김종대 장로는 1997년 해군 제독으로 전역하기까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기여했으며 새 에덴교회 6.25 참전용사 보훈행사 준비위원장으로 한국교회 보훈 함양에 힘썼습니다. 이날 시상을 축하하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의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1990년부터 시작된 세계성령봉사상은 평생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해온 전 세계 목회자와 평신도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한국교회 총연합을 예방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교총 사무실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 대란으로 인해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라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여야가 협치를 통해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 대표는 한국교회는 100년 넘게 나라의 중심을 잡아줬고 교육과 약자를 돕는 데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교총은 한국교회 주요 현안인 차별금지법 반대와 저출생 극복 캠페인, 종교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입장을 한동훈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통령실이 당초 2,000명으로 발표했던 오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에 응하지 않았지만 의료계와 정부, 야당도 참여해서 제대로 논의한다면 이를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이러한 논의에선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가을철 철새 유입을 앞두고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응 계획을 6일 발표했습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비축과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기존의 3배 이상으로 늘리고 AI를 활용해 환자 발생을 예측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의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또 최승호 박성재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방송문화진흥위원회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 주 중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정부가 80년 가까이 은폐해온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피해자 명부 일부를 우리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후생 노동성이 입수한 75건의 승선자 명부 자료 중 19건을
5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직후 귀국하는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 등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수송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교토 앞바다에서 원인 모를 폭발 사고로 침몰했습니다. 사건을 축소 은폐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도 승선자 명부의 존재를 부인해왔습니다. 해당 자료는 근거 자료가 없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에 대한 재심의와 사건 진상 파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독일 베를린 당국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한을 오는 28일로 못 박은 가운데 제독 시민단체와 현지 시민들이 소녀상 존치와 베를린 시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코리아 협의회와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하는 사람들 주최로 베를린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 100여 명은 소녀상 존치와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코리아 협의회는 베를린 시장이 일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예산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베를린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후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첫 TV 토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TV 토론이 열리는 펜실베이니아주로 이동했으며 이곳에 토론 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인 준비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론 준비에는 실제 토론 시간인 90분간 진행되는 모의 토론도 포함돼 있습니다. 토론 준비보단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의 토론 대신 정책 세션을 통해 토론을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부 세션에서 보좌관들이 사회자처럼 행동하며 실제로는 정책 브리핑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끔 이에 대해 질문하는 형식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첫 TV 토론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후 9시에 ABC 방송 주최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만 많겠고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31도, 대구와 제주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오늘 의료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 간 협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의 호소처럼 최근 수도권에선 응급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여야를 넘어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 역시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